네, 매주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만 집중해서 들어도 부동산 투자의 기본적인 노하우는 좀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물주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내가 거주하면서 또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어떻게 투자하면 괜찮은지 오늘 그 투자 노하우 좀 전해주세요. 예. 자, 요즘에 노후된 단독주택이나 이런 상가주택을 허물고 철거하고 신축을 하고자 해서 그리고 임대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익률을 제고시키는 측면에서 신축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제 강의를 좀 더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은 의사결정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런 다가구 주택이 단독주택이나 허물고 철거하고 신축을 고려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고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으로 신축을 할 건지 아니면은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을 할 건지 이 여부를 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자,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참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최근에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부동산이 우리 시청자님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대부분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이렇게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최근에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새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아니고 역세권이나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하면은 그동안에 주로 서민들이 살던 게 이제 중산층, 이게 세대 계층이 이게 바뀌는 그런 지역들, 이렇게 진행중 지역에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 같은 경우나 통다세대, 즉 일정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주택, 이런 주택들이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마포 합정역 인근에 자 3년 전에 우리가 평당 가격이 한 2,200만 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냐면요, 한 6천만 원 정도 갑니다. 무려 한 3배 정도 뛰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무려 3년 사이에 3배 정도 뛴 지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른 상품은 역세권에 있는 토지를 일정 부분 토지가 규모가 있는 다가구 주택이나 통다세대 주택이 가격이 가장 급등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 이런 단독주택이라든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택의 상승률이 15%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도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아파트가 연 6%가 넘지 않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지역의 아파트는 6%가 아니라 더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평균치만 놓고 보더라도 15%대 6% 거의 3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조드리는 것은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부동산 상품이 새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토지를 가지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나 통다세대 주택이 가장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또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이런 통다세대 주택의 장점은 뭐냐? 매력 포인트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3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집가 상승에 의한 차익 실현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임대 수익률은 오피스텔이나 이런 상가보다는 임대 수익률이 낮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수익률이 낮은 대신에 집가 상승에 의한 차익 실현이 첫 번째 가능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거주와 임대 수익을 동시에 실현을 하면서 직접 건물 관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서울에 이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이 굉장히
희소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죠. 이런 희소성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주택 유형 중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약 70%가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이런 희소성 측면에서 그 가치가 계속 증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우리 관심 대상에서 좀 멀었던 이런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상가주택이라든지 통다세대 주택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노후주택을 사가지고 리모델링보다는 오히려 신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이랬을 때 내가 다가구 주택으로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 장단점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다가구 주택이 되면은 장점은 주택이 1주택이죠. 말 그대로 단독주택이란 말이죠.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수가 한 채밖에 될 수 없는 거죠. 또한 주차 확보 요건을 우리가 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3계층이라고 하는 층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대를 늘리는 데는 또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주차장 요건을 완화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용적률을 제대로 찾아 먹을 수는 있겠죠. 자, 단점으로서는 자, 우리가 이런 신축을 할 때 아무래도 자기 자본이 좀 적게 투여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랬을 때 대출이 들어있으면은 시세대로 전세 가격을 받을 수가 없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있다면은 자, 전세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호수의 전부에 미치잖아요. 저당권이. 따라서 이런 대출이 들어있을 때는 우리가 전세를 시세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1주택이다 보니까 취득세율이 높겠죠. 지금 현재 취득세율이 우리가 가격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6억 이하 1%, 6억에서 9억 사이 2%, 9억 초과 3% 이러듯이 취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또한 종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종부세 대상. 기준 시가가 9억 1주택 같으면 9억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겠고요. 만약에 내가 신축을 할 때는 재개발 지역이 아니었는데 좀 더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재개발 지역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당한 가격 하락이 염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제 이런 층수 제한이라든지 세대 제한이 있다는 것 또 하나의 단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1주택이라는 장점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 이번에는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여기 오탑니다. 예, 다세대.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죠. 빌라로 신축을 할 때 어떤 장단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전세나 월세를 시세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왜냐? 내가 101, 102, 103이 있다면은 내가 월세 놓는 집에서만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전세로 놓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우리가 시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장점은 황금성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예기치 않게 돈이 필요하다면은 101호만 이게 처분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황금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거고요. 만약에 또 임대사업을 등록을 한다면은 절세가 되겠죠. 자, 취득세, 또 보유세,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겠죠. 또한 대출을 우리가 일정 부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단점은 뭐겠어요? 자, 임대사업을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은 다주택자로서 부담이 되겠죠. 자, 그렇지만은 이 단점은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은 말끔히 해소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 이런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단 전제 조건은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대차 경쟁력이라든지 총투자비 관점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장점이 많다. 단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내가 이제 신축을 고려를 한다면은 신축 부지를 어떻게 하면은 잘 고를 거냐 하는 방법 팁 한 6가지로 요약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중산층 아니면 서민들입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편의성이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역세권이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집가 상승이 좀 가파르게 올라줄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잘 살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가 상승이 어느 정도 전망이 유력한 곳.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좀 토지 모양입니다. 토지 모양이 어느 정도 이게 도로나 이게 사정하고 좋아야 된다는 것과 토지 모양과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든다면은 크기, 면적.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60평. 우리가 평수로 봤을 때 한 60평 이상은 돼야 신축하는데 설계의 자유도에서 어느 정도 이게 자유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는 통상 우리가 4m 이상 도로를 접하고 있는 게 좋으면서 가능한 북쪽에 도로가 끼고 있어야 우리가 일조권으로 해서 사선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종상향.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2종 주거지역인데 3종 주거지나 준주거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든지 현재 준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든지 이런 종상향이 기대되는 곳, 특히 서울시 2030 생활권 플랜에서 우리가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해서 강북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을 많이 늘리는 계획이 지금 현재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상향이 기대되는 곳을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 즉 상권이 활성화된다든지 어떤 도심 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니라 재생 사업에 서울시 재생 사업에 의해서 어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지역 위주로 선별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자, 3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죠. 내가 거주도 하면서 임대수도 누리고요. 또한 집가 상승에 의한 차익 실현도 늘 수 있는 이런 신축 다가구 주택이나 통다세대 주택인데 아무래도 통다세대 주택으로 신축을 하는 게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